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봉사는 이렇게 소리 없이 하는 겁니다. 요란을 떨어대며 인증샷의 거짓골로 온 동네방네 언론과 방송에 도배되듯 자신의 봉사를 알리는 게 아니라, 봉사는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하는 게 진짜 봉사고 선행인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2일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물속에 잠겼던 강원도 철원군 동승읍 이길리를 방문해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이날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 수해 피해 현장으로 달려간 사이 김 여사는 언론은 물론 마을 주민들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강원도 철원 피해 현장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고무장갑을 끼고 수해 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닿지 못한 가정의 빨래와 가재도구 정리 및 세척 작업을 하고 점심에는 배식 봉사에 나섰는데요.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은 김 여사의 방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배식 장소로 모인 마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배식 봉사 중인 김 여사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후문인데요. 이길리는 한탄강과 철원 평화를 끼고 있는 68가구 주민 141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1996년과 1999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7월에도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충북 청주 지역을 찾아 가재도구 정리와 세탁물 건조 작업 등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 등이 구호 물품을 전달한 적은 있었으나 대통령의 부인이 수해 현장을 방문해 복구 작업에 직접 힘을 보탠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진짜 봉사와 선행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 좀 보고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그동안에 주장해온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을 받아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각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다툴 계획이고, 모든 그 힘을 동원해서라도 손혜원 전 의원의 억울하게 판단받은 1심을 좀 정정받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언론을 통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어떤 그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 좀 다소 아쉽습니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는데요. 황당한 판결에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어떤 법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법,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잣대의 기준은 대체 뭘까요?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을 위해 지난 2014년 재건축 특혜 3법을 통과시켰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기준대로라면 모조리 학교에 직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진정한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법 위반 아닌가요? 주호영 46억과 박덕흠 73억. 대한민국 판세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가 봅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 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 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투기라는 것은 매매 차익을 냈을 때 투기 아닙니까? 제가 이거 꾸며서 나중에 유물들까지 꽉 채워가지고 국가에다 주겠다는데 투기라는 것이 기본이 매매 차익이고 저 이거 준비해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볼런티어로 일할 거거든요. 그리고 전매로 이익이 실현된 것이 증명돼야 투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잘 모르고 기사 쓰신 거는 사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 충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기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는데요.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며 공직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는데요.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사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만 대입을 시키면 판결은 똑같아질 듯 보여집니다. 미리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구매해 재건축 특혜 3법을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요. 손혜원 의원이 정말 돈을 벌 생각이었다면 목포에 다 쓰러져가는 9억을 주택으로 구매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판결에 한숨만 나옵니다.